재무평가사입니다. 자, 오늘은 경매 물건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보여드린 거는요, 서울 지역에 작년도 낙찰 받은 사례입니다. 낙찰 케이스로 한 1년 정도 동안 155건 정도 서울 지역 내 토지 위주로 정렬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유찰이 많은 순으로 해서 정렬을 해보니까 결국은 한 27%, 13%, 15%, 16% 이런 식으로 26%, 23%의 기준으로 낙찰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뒤로 가면은 100% 넘어가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여기 100%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 기준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낙찰률이 대단히 낮은 토지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낙찰률이 낮은 토지들을 이분들은 왜 낙찰을 받았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요건은 정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력. 남들보다 더 뛰어난 정보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자금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보력은 솔직히 물음표입니다. 남들도 요새는 정보가 워낙 정보의 바다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정보 남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력만 가지고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력은 물음표로 하고 자금력을 우선 확보하는 방법이 부동산 경매 투자에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13%, 12% 낙찰받았던 케이스들은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 자금력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쓰인 부동산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보해요.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요. 기본이 저가 낙찰입니다. 저가 낙찰. 저는 50% 이상, 요 저가 낙찰은 50% 이상 이하로 낙찰받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가 낙찰 받게 되면 처음에는, 낙찰 받으신 분의 내가 만약, 10억으로 낙찰 받았다라고 하면은 대출은 한 5억 정도 진행될 겁니다. 5억 정도 진행되고, 내 돈 현금 5억이 들어가는 개념이죠. 5억. 자,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재감정을 받게 됩니다. 재감정을 받으면 지금 요거는 내가 낙찰 받은 건데 만약 재감정을 한 25억 정도 받는다고 하면은 0.6%, 0.5%뭐 이렇게 진행한다고 해도 최소한 담보 대출 비율은 10억 이상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5억, 현금 5억과 대출 5억 받은 거를 나중에 대출을 10억으로 올리기 때문에 현금 5억은 다시 이제 나한테 회수가 되는 개념입니다. 회수. 자, 그러면 회수됐으니까 끝? 아니죠. 이제 여기서의 내가 생각할 그 큰 테마는 뭐냐면요. 첫 번째, 나중에 담보 대출이 가능한지 대출 여부랑요. 그 다음에 담보가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담보가에 대한 판단. 그래서 10억 낙찰받았는데 나중에 담보 대출이 아예 안 돼 버린다고 하면은 이 저가 낙찰을 통한 자금력 확보는 아예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출 담보가가 이렇게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또 이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추가로 우리가 이제 사업용 토지인가, 사업용 토지로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운영비는 내가 어떻게 판단할 건지, 그 다음에 세금은 어떻게 커버할 건지, 이자는 어떻게 커버할 건지를 가지고 이렇게 저가 낙찰을 통한 자금력 확보 방법을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해당 사례는 지금 이제 그 녹번동에 있습니다. 카카오맵으로 지도를 보면 지금 불광역과 인근에 있네요. 불광역과 인근에 있고 로드뷰로 보면은 대단히 조금 지역이 조금 오래된 지역으로 보입니다. 도로 폭도 그렇고 저녁 장면이 없지만 저녁이면 주차난이 좀 많이 심할 것 같네요. 그래서 만약 이 토지를 낙찰 받고 내가 여기다 새로운 건물을 짓다? 제가 봤을 때는 그 투자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 토지를 가만히 놔둔다? 그것도 아니고 만약 이거를 놓고 활용한다고 하면은 인근에 주차가 좀 복잡하니까 사설 주차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냥 주차장 비용으로 끝나는 건가가 아니라 이 토지는 보니까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법으로 뭔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수익뿐만 아니라 향후의 개발 가치도 있는 토지다. 있는 토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16억에서 8억 6천. 제가 기획하는 거는 50%보다 미만인 건데 이건 조금 좀 제 기준으로는 좀 높게 낙찰을 받은 부분이에요. 높게 낙찰을 받은 부분인데 충분히 요것도 대출 비율에서 조금 낮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자금 확보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가능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감정평가서에서 무엇을 확인해 보시면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서에서는 전래 가격들을 올려놔 줍니다. 전래 가격들을 올리는데 거기에서 담보가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여기에는 담보가 자료가 있어요. 즉 담보가가 뭐 어떤 거는 1650만 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992만 원짜리로 또 있네요. 일반적으로 실거래 자료로 하는데 이거는 좀 담보 평가를 기본 자료로 쓴 거라서 약간 저가 평가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992만 원짜리를 가지고 급학교인 사례 통해서 가격을 매겼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그 거래 사례를 하나 올려놓어 주십니다. 그럼 거래 사례는 1,300만 원 정도, 유사한 거래 사례가 1,300만 원 정도다. 담보대출할 때도 이런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결국은 이제 1,000만 원의 가격을 판단했지만 담보 가격은 충분히 1,000만 원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경매 가격이 담보가보다 좀 훨씬 좀 높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은 거의 유사한 비율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14억 정도의 담보가가 예상된다라고 하고 14억 기준으로 0.6을 정한 8억 4천 정도가 향후에 담보대출로 나올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요구에서 자금 확보해서 이분은 이제 6개월 후에 이거 원금은 다 회수가 될 것 같습니다. 8억 6천 대출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대출은 나왔으니까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해야 되겠죠. 이 부동산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운영 수익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자금을 들여서 주택을 진다? 향후에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운영이 아니고 향후에 매각 차익을 노려야 되는 부분이 크다. 그 매각 차익에서는 아까 도시재생 관련 이제 사업들이 예정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세가 아까 한 1,300만 원 정도면 시세가 한 지금 감정가 정도 나왔다고 하면은 뭐 14억 정도의 시세 정도를 보고 14억 정도에서 내가 한 10억 정도에 매각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지금 8억 낙찰받은 거 기준으로 한 2억 정도 시세 차익을 얻겠다라고 하면 어떨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입장에서는 운영비는 이제 주차장 허가 내는 거는 건물 짓는 것보다는 많지는 않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고 주차장 수익으로 많지는 않죠. 근데 약간의 비용을 충당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주차장으로 만들으라는 거는요. 이 수익을 창출하라는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매각할 때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기 위한 이유입니다. 사업용 토지. 자, 우리가 매각할 때 사업용 토지냐 비사업용 토지냐 어, 한 20% 이상, 20% 이상 그 세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양도세 개념으로 양도 차익을 뭐 2억에서의 20%라고 하면은 또 높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양도세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걸 토지를 그냥 가만히 놓고, 그냥 나지 상태로 가만히 놓고 있으면, 자, 여러분, 사업용 토지라는 거 했을 때는 대지는 집을 져야지 사업용 토지입니다. 근데 대지를 주차장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주차장으로 바꿔서 주차장을 업을 하면 또 그게 또 사업용 토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장 했다고 이 땅값이 확 떨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아서 향후에 세금 절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등기를 다시 인수한 등기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주체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이 낙찰받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세율이 높죠. 세율이 높습니다. 세율이 높은데 그다음 법인으로 받는다면은 요 세율을 낮출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주체를 통해서 낙찰 받을지에 대한 그 고민까지 같이 하시면은 어 14억에 팔아서 세금을 엄청 낼 건가, 싸게 팔아서 세금을 적게 낼 건가, 결국은 우리는 세후 수익입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건 세후 수익. 그래서 세후 수익을 위한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 그다음에 그 매입의 주체 여부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